네, 안녕하세요. 주먹밥입니다. 블로그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되시는데요. 이제 키 파일 생성하는 것까지 완성이 되셨다면 이제 키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키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키 버튼을 누르시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키라는 파일을 다 저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키 파일이 정상적으로 로드가 되면 이렇게 키 파일이 로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키 파일에 이상이 있으면 키 파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 후 파일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키 파일을 로드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주먹밥 프로그램에는 키워드 찾기, 포스팅 헬퍼, 엠블로그 글 분석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 찾기부터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가 원하는 주제, 내가 원하는 분야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야 돼요. 그런 거를 처음에 적을 때는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엑셀이 깔려있지 않는 컴퓨터에서는 텍스트 파일로 적으셔도 무방한데요. 예를 들자면 새 텍스트 문서 하나 만들고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내용을 엑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네, 이 정도 주제로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시고요. 파일을 닫고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키워드 하신 다음에 새 텍스트 문서 하면은 이렇게 대상 키워드를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도 되는데요. 엑셀 파일에 넣으셔서 불러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엑셀 파일에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북, 엑셀, 유튜브 이렇게 세 개만 넣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엑셀 파일을 다시 불러와 볼게요. 네, 엑셀 파일을 불러오면 이제 엑셀 파일에 있는 대상 키워드만 갖고 오게 됩니다. 이 대상 키워드는 뭐냐? 내가 찾고자 하는 주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주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프로그램이 쫙 뽑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워드 수집 버튼을 누를게요. 왼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저장할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수집한 연관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들이 엑셀 파일로 저장하게 되거든요. 그 엑셀 파일을 저장할 곳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키워드라고 이름을 짓고 저장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자, 그러면 마술처럼 페이스북과 엑셀, 유튜브와 관련된 세부 키워드들이 쫘라락 컴퓨터가 로드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키워드라는 엑셀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쭉쭉쭉 나왔어요. 네, 총 633개의 키워드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만 찾아왔지 여기서 네이버 조회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조회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저장하면 저장한 파일을 자기가 자동으로 불러오게 돼 있어요. 키워드 수집 누른 다음에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되면 자동으로 파일이 로드가 되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네이버 조회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키워드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저장되게 되거든요. 저장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파일을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저장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데이터 수집이 전부 다 끝나면 마지막에 여기다 키워드 파일에 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놓으시고요. 다른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네, 최소화 시켜놓고 다른 일을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키워드가 많다 그러면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프로그램을 돌려놓고 아침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키워드 조회수 수집이 전부 다 완료가 되고 나왔을 때 자, 미리 해놓은 건데요. 요거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에서 단축키로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셀이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L 누르세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L입니다. 그럼 위에 필터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필터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합계를 내림차순으로 하면 PC 조회수와 모바일 조회수를 합한 값을 큰 숫자부터 아래로 작은 순서대로 차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엑셀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서수를 오름차순으로 했는데 오름차순으로 제대로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셀 보시면은 좌측 위에 이렇게 갈색으로 작은 화살표 표시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 느낌표 모양의 아이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해서 숫자로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면 여기서 셀 하나만 숫자로 변경이 됐잖아요. 셀을 전부 다 선택하셔갖고 숫자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 거를 클릭하시고요. 스크롤을 맨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맨 마지막 셀을 클릭하시면 전부 다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맨 위로 올라가 보면은 느낌표 모양의 아이콘이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에 화살표 아래 방향의 표시를 누르시고 숫자로 변환을 하시면 전부 다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름차순으로 해볼게요. 네,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고르세요. 이제부터는 쇼핑 하듯이. 네, 그러면 키워드 찾는 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고 그 다음은 포스팅 헬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헬퍼는 내가 포스팅할 때 최대한 많은 단어가 주제와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내 글을 녹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툴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일단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먹밥 블로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내가 카카오페이 택배라는 키워드 글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주먹밥의 글도 보이네요. 지금은 이미 제가 글을 올려버린 상태인데 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포스팅을 열심히 합니다. 이 키워드에다 포스팅을 하겠다. 그래서 글을 열심히 작성을 하고요. 이런 내용의 글을 작성을 했는데 이 글은 이미 발행이 되었지만 지금 상황이 이 글을 포스팅을 마치고 발행하기 직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 글을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똑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줍니다. 카카오페이 택배.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용된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는지 왼쪽에서 보여줍니다. 네, 분석된 블로그는 좌측에서 보이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했을 때 10개의 블로그를 찾아서 이가 검색을 해주는 거고요. 사용된 단어들의 총 빈도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10개, 여기 있는 블로그 10개 전부 다 통틀어서 합쳐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글을 복사를 합니다. 내 글을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내 글의 정보를 보여줘요. 글자 수는 1724다. 공백제의 글자 수는 1320글자 정도 되고 금지 단어는 없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금지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웃님들 오늘은 좀 날씨가 안 좋은가 보지요? 라고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금지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아이템은 정말 사기급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적었어요. 내용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로봇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단어가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금지 단어를 보여주는데 한 번쯤 체크를 해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복 단어인데 내 글에서 특정 단어가 중복이 너무 많을 경우에 여기서 보여줘요. 그 기준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15개로 설정하니까 중복 단어가 안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중복 단어를 2개로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개 이상의 중복되는 단어들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용되지 않은 단어 리스트는 뭐냐면 왼쪽에 수많은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내 글에 포함되지 않는 단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단어고 오른쪽은 빈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이런 단어는 내 글에 들어가면 괜찮겠다. 이런 단어들은 내 주제로 좀 더 첨가해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 참고를 하셔갖고 글을 좀 더 첨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엠블로그 글 분석을 볼게요. 여기는 내 글은 물론이고 다른 경쟁 블로그들의 포스팅을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이에요. 자,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검색을 해봅시다. 이 툴은 여기에다가 주소를 복사해서 넣고 확인 버튼을 눌러도 잘 나오지만 여기 포스팅 헬퍼에서 블로그 주소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엠블로그 글 분석으로 탭으로 넘어가서 해당 블로거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눌러볼까요? 한 번만 클릭을 하면 한 3초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엠블로그 글 분석으로 해당 블로그의 글자 수, 블로그 분석, 그리고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어렵지가 않죠? 사용법은 이렇게 되시고요. 어떻게 활용하시냐 따라서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프로그램 사용하시다가 에러가 발생했다면은 여기 공지 앤 건의를 누르셔가지고 제 블로그로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1:1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세요. 여기 공지앤 클릭을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예, 앞으로 저랑 자주 소통하고요. 계속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블로그 떡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